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3년 2회 전기산업기사에 있어서 회로이론의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Y결선 회로에 각 상전압이 220V일 때 선간전압은 몇 V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에 의거하면 이 Y결선에 있어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그렇죠? 물론 위상까지 고려하면은 30도 앞서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20 루트 3 요 놈을 계산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대략 381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단자 회로 소자 중에서 인간 전류 파형과 동이상의 전압 파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실상 전류와 전압이 동이상이다 혹은 전이차가 없다 이렇게 작용하는 소자는 저항밖에 없죠. 자, 그리고 뭐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예를 들어 커패시터가 있다, 커패시턴스가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앞서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뒤진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항과 커패시턴스가 같이 있다. 그럼 이 회로에 있어서 전류는 전압보다 일정 위상각이 앞선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쵸? 물론 순수 얘만 있다면 전류는 90도 앞설 거예요. 근데 저항까지 있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90도보다는 작은 각도만큼, 임의의 각 세타만큼 앞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진동이 될 조건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 최대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런 RLC 직렬 회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다가 뭐 전압을 투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스레 전류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압 방정식을 라플라스 형태의 기준으로 짜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요 놈이 입력이 될 거고요. 이 전류가 출력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달함수를 한번 짜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식 관계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위아래로 S 뭐 이렇게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을 조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방정식은 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fs라 쓰고요. 이렇게 조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S값, 즉 특성근을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특히 여기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뭐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제동의 상태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챙기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 값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이때를 뭐라 한다? 과제동이라고 한다. 다르게는 비진동. 그리고 만약에 0과 같다. 이때를 우리는 임계제동 내지 임계진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즉 0보다 작다. 이때를 우리가 부족제동이라 말할 수 있고요. 다르게는 감쇄진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진동이 될 조건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제대로 뭐 진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0보다 작아요. 얘를 골라야 되는데 이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놈에 있어서 다른 형태를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끌고 오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만족되면 진동이 됩니다. 그치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항을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양변의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봤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전류 I1, 2, 3, 4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한 점에 있어서 I1, 2, 4는 들어오고 있고 I3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키르프
전류법칙이 있다. 그죠? 자, 이 키르요프 전류법칙은 한 점에 있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요거부터 짭시다. 들어오는 것은 I1, I2, I4가 됩니다. 나가는 것은 I3가 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나타내고 있는 이 4번이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B에 걸리는 전압 VAB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림을 봤을 때 요놈 간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회로 구성이 이처럼 뭐 전압원과 직렬 저항이 병렬로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이때 나타나는 단자 전압 어떤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밀만의 정리 요 놈을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밀만의 정리를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VAB는요. 자, 위에는 일단 요거부터 쓰겠습니다. 이 회로에 있어서 저항분의 전압, 그 다음에 다른 회로에 또 있어서 저항분의 전압,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전압 부분 떼고 저항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쓰면 끝나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 때리니까 4.8V가 나오더라 해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각 파형에 대한 파형률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렇게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고 바로 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필요한 걸 조금 작성을 하겠습니다. 각 파형에 있어서 시료가, 평균가, 그리고 파고율, 파형률 그래서 요 놈을 쓰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일부 필요한 거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의상 전압 기준으로 조금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최대값을 VM 이런 기호로 좀 쓰겠습니다. 자, 다시 얘가 뭐다? 최대값이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정연파부터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정연파에 있어서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로 나누면 끝이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에다가 이빠이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빠이. 자, 이어서 정연 반파에 있어서 시료값과 평균값을 표현할 건데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로 외우기보다는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형에 있어서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돼요.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취하면 돼요. 요 기준을 갖고 하신다면 조금 쉽게 들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을 때 정연 반파에 있어서 시료값은 2분의 1 VM이 되고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1 VM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실상 최대값이나 시료값이나 평균값이나 싹 다 같은 요상한 친구죠. 자, 그 다음에 구형 반파 얘도 앞에 했던 개념과 똑같습니다. 전체에 있어서 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2분의 1만 취하면 돼요. 얘는 2분의 1만 취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루트 2분의 1 VM, 이 친구는 2분의 1 VM이 됩니다. 자, 근데 삼각파에 있어서 시료값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죠. 3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연파랑 비교를 했을 때 실상 얘는 최대값에 있어서 루트 2를 나누지만 얘는 3이 있기 때문에 루트 3을 나누더라. 그리고 이 친구에 있어서 평균값은 이놈과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파고율, 파형률. 실상 얘도 우리가 일일이 여기에 대한 특정 값들을 싹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상 이 파고율과 파형률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파형에 있어서 나타나는 요소 세 가지 최대값과 그 다음에 시료값과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실상 이 순서대로 그 값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최대값 이런 그대로 최대로 나타나니까 제일 큰 거, 그 다음으로 시료값, 그 다음으로 평균값이 돼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보통 최, 실, 평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얘를 조합을 해서 이 파고율과 파형률을 나타낼 건데 자,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고형. 그래서 최실평, 고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혹은 이렇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파고율에 있어서 고자 얘가 이제 높을 고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조합을 할 건데 일단 위에 가는 것은 높을 고자가 A는 이 친구가 높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지정을 쉽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들어갔을 때 이때 고가 정확하게 뭐다? 파고율.
아래쪽은 파형률. 그리고 나서 위에 거를 분수로서 계산하면 얘가 파고율이 되고 아래 거를 분수로 계산하면 얘가 파형률이 되더라. 그래서 요 관계식은 우리가 실상 이제 필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얘들을 위에 걸 가지고 맞춰가는 형태로 들고 가시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상 이제 요걸 가지고 물론 요거를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계산 결과를 그냥 그대로 조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연파에 있어서 파고율은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대략 1.414 정도가 되겠죠. 파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11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시옷값 나누기 평균값을 하시게 되면은 이 루트 2분의 파이 이렇게 도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연 반파에 있어서 파고율은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파형률은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뭐 환산하면 1.571 이렇게 나오고요.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싹 다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구형 반파는 싹 다 루트 2가 되더라. 다르게 1.41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파 같은 경우에는 파고율이 루트 3이 나옵니다. 다르게 1.732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고율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2가 되어서 1.15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다시 언급을 하자면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더라도 요걸 토대로 다 맞춰 갈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제 답 골라봐야겠죠. 그쵸? 자, 일단 보시면 정연파 나와 있고 정연반파 나와 있고 정연전파 나와 있고 구형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일단 딱 봤을 때 정연파와 정연전파는 그 값이 싹 다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근데 보니까 어라? 정연파, 정연전파 있는데 파형률 값이 달라요. 그럼 일단 답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15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15매 흐르는 전류.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요 놈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문을 보시면 여러 개의 전류원과 전화번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중첩의 원리를 쓰면 되겠네. 그치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화번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중첩의 원리를 쓴다라고 할 때는 이처럼 하나의 기준을 놨다면 다른 전원은 없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방법이 또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전화번호를 없앨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전류원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얘는 개방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럼 쳐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전류원 개방을 시킵시다. 야,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는요. 여기 있는 전화번이 회로에 접속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전화번호로부터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는 있다 없다? 없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전류원을 통틀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번만 단락시켜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전체 전류원이 그냥 단순히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구나. 맞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얘들의 방향이 싹 다 같기 때문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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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전류가 합해진 형태로 여기에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싹 다 더하면 얼마다? 15A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순정으로 된 회로에다가 대칭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R옴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입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상 보니까 중간에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네요. 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결선을 기준했을 때 잘 안 풀릴 것 같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다른 결선으로 등가적으로 변환시키면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결선을 y로 등가적으로 변환시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얘를 오른쪽 형태로 바꿀 것이다. 그쵸? 그럼 여기서 편의상 여기도 A점, B점, C점 이라 놓을 거고요. 얘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RAB. 그럼 이 친구는 RBC, 이 친구는 RCA. 자, 그럼 이처럼 우리가
이 델타로 된 것을 y로 바꿀 때 그 등가 변화에 대한 수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죠. 자, 저는 보통 이렇게 들고 갑니다. 최대한 간단히만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 어쨌든 이 모든 수식은요 다 하나의 분수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은 델타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델타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얘는 밑둥이 넓고요. 그쵸? 너비가 넓고 위쪽은 조금 솟아져 있습니다. 즉 아주 좁게 되어 있어요. 실적으로 이렇게 넓은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 지점으로 갈 때 나타나는 저항의 합을 의미를 합니다. 뭐 다르게 우리가 돌려 합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분모를 기입을 하면 일단 얘들을 싹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문자기호로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걸 처리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일단 짝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개의 항목이 곱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두 개의 항목은 간단하게 얘와 이 위치를 보면 서로 비례죠. 그래서 저는 인접한 거에 두 개 곱,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얘를요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게 되면 얘가 RA 값, 얘가 RB 값. 어라? 뭔가 좀 이상해졌네. 아, 얘가 B죠. 그럼 요거를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B, C라고요. 그러면 얘가 RCA, 얘가 RAB 이렇게 바뀌어야겠네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RA 값을 구하고 싶어요. 요 위치에 있는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인접한 두 개를 곱한다. 그래서 두 개는 이놈들이죠. 그래서 RAB, RCA 곱. 이런 기준으로 나머지도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R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접한 두 개 곱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RC 같은 경우에도 인접한 거 두 개 곱할 거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자 계산을 해가지고 요 값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들을 싹 다 돌려서 더하면 각각의 10, 10, 20이기 때문에 40 될 거예요. 그리고 각 분자값을 계산을 하면 RA 값은 10 곱하기 10으로, RB에 있어서 분자값은 10 곱하기 20으로, RC에 있어서 분자값도 10 곱하기 20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2.5, 5, 5. 그럼 여기다 기입을 하면 2.5, 5,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각상에 처해하는 저항이 싹 다 같을 거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선을 보면 여기 5, 5기 때문에 얘도 5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를 만족하기 위한 R값은 2.5ohm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여러코로 표현되는 비정음파 전류의 시료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이 비정음파의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각 요소의 시료값을 벡터 합으로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 보시면 얘는 직류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류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 요놈에 있어서 시료값, 요놈에 있어서 시료값을 쓰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실상 사인 앞에 있는 이 값 자체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파에 있어서 사인으로 표현되는 함수에 있어서 시료값은 루트를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113.58이 나와서 답 3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RC열의 비정음파 전압을 가하여 흐른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면은 뭐 이런 전압을 넣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이런 전류가 흘러나왔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역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이 전압과 전류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력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역률은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에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정연파 전압과 전류가 있을 때 피상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전압의 시료값에다가 전류의 시료값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전압의 시료값부터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각 부분을 벡터 합하면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료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직류분은 그대로 쓰고요. 그렇죠. 얘가 직류분이죠.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시료값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전압의 시료값은 224.5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류의 시료값 얘도 매한가지로 자, 바로 계산을 때리면 요놈과 요놈의 시료값 벡터 합하면 되겠죠? 2.2제곱 더하기 0.49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때리니까 이 친구가 2.25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피상 전력은요. 224.5 곱하기 2.25 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계산을 때리니까 505.13V 암페어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피상전력 끝이 났고 이제 두 번째 유효전력 따져보겠습니다. 실상 이 유효전력은 전압전류에 있어서 동일한 성분 간에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 그리고 코사인, 위상차 해서 계산한 것을 싹 다 더한 형태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전압 같은 경우에는 직류분인데 전류는 직류분이 없어요. 그럼 이에 대한 전력은 없겠죠. 그리고 기본파 성분은 둘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는 뭐 3배니까 이놈의 3배니까 제3 고조파 성분 되겠죠. 그래서 제3 고조파 성분은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파에 의한 유효 전력. 자,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P1이라고 구분을 조금 때리면 자, 요거는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따질 게 이놈과 이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압에 있어서 시료값 220 될 거예요. 왜? 이놈이 최대값이니까 루트 2 나눠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에 있어서 시료값은 2.2가 될 거고요. 이 뒤에 코사인 위상차. 실상 위상차는 얘밖에 안 되겠네요. 자, 일단 수식관계는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고조파에 있어서 전력 관계식을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3고조파 성분은 이놈이죠.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 시료값 적으면 전압은 42요, 전류는 0.49요.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위상차 보니까 14.04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계산한 것을 더하면 전체 유효 전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406.21W 나오실 거예요. 그럼 끝났죠? 요걸 토대로 역률 계산 때리면 피상전력은 505.13이고 유효전력은 406.21이니까 얘가 0.804가 나와서 대략 80.4%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같은 회로의 1차측 영상 임피던스와 2차측 영상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수식관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차측 영상 임피던스는 A, B, C, D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D 자리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회로에 있어서 우리 사단자 정수만 뽑아낼 수 있다면 이 값들 다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뽑아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사단자 정수 뽑아낼 때는 각 부분을 단위 임피던스 회로로 바꾸어서 보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1, 이 부분을 2라고 하면 자, 1번 쪽에 행렬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직렬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1, 2, 0, 1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2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여기는 어드미터스 자리. 그래서 4분의 1, 1.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뽑을 것은 1행 1열 요 값입니다. 그래서 1행과 1열 계산합시다. 2개 곱하면 1. 이놈 2개 곱하면 2분의 1. 자, 그 다음에 1행 2열 값 도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1행 2열 계산하자. 2개 곱하면 0이요. 2개 곱하면 2요. 자, 그 다음으로 2행 1열가 요놈 계산하겠습니다. 2행 1열 곱하면 0 곱하면 4분의 1 그리고 끝으로 2행 2열가 2행 2열 각자 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다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4단자 정수 A, B, C, D는 2분의 3, 2,
4분의 1,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아래쪽에다가 각각의 영상 임피던스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부터 먼저 계산하려면 A, B, C, D 값 순서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A 값, B 값, C 값, D 값 넣어서 조지겠습니다. 일단 위에 서로 약분되어서 3 남을 거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1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답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다시 이 친구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D값, B값, 그 다음에 C값, A값. 그래서 연산을 하면 분자는 2.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8분의 3.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정리하면 3분의 16이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 문제. 아래 직렬 공진회로에서 각 주파수가 요렇게럼 되어 있고 인덕턴스가 요렇게럼 저항이 요렇게럼일 때 선택도 Q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직렬 공진 회로에 있어서 선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외쪽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삼아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병렬 공진일 때 선택도 Q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놈을 싹 다 뒤집어 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간단하게 직렬의 반대가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직렬 공진에서 이 선택도 Q를 우리가 다르게 전압 확대비, 병렬 공진에 있어서 이 선택도 Q를 전류 확대비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는 요 관계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덕턴스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칸을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요걸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항값, 인덕턴스 값은 있습니다. 어라? 근데 커패시턴스 값이 없네요.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 공진 상태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거 그대로應用을 하면 이렇게 되어서 일단 C 값은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위에다가 그대로 넣읍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R분의 1에다가 루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조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저 보세요. 제가 물론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얘를 가지고 풀 거고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풀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딱히 두 번째를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것 자체가 뭐기 때문에? R분의 XL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관계를 안다면 여기에 제시된 조건 가지고 그냥 막바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저항분의, 그 다음에 오메가 값이 1000이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값이 15m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2.5라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솔직히 요거를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갈 수 있는 이 수식 관계를 가지고 요거를 조합을 해서 또 뽑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요 풀이 하나로 두 개 방법을 다 본 거나 마찬가지로 되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답은 2.5가 나오더라.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화할 때 그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위 임펄스 함수, 우리가 뭐 시간 함수 표현하면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 계산 함수, 얘를 우리가 시간 함수로는 간단하게 u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s분의 1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 램프 함수, 간단하게 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상 이 시간 함수에 있어서 1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단위 계산함수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한 번쯤 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얘가 뭐다? 1의 의미다. 자, 요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얘는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n차 램프 함수, 즉 t의 n승, 얘는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됩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되죠.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함수.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at승이 있어요. 그럼 얘는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s에다가 여기 있는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쵸?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코사인 함수. 요까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사인 오메가 t로 표현되어 있다. 코사인 함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화하게 되면 이 두 놈은요 똑같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분모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구분하실 때는 이렇게 갖고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s를 투영을 해봅니다. 여기는 c를 투영을 해봅니다. 실상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투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S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를 먼저 만나니까 분자의 오메가, C는 아이고 그려보니까 S를 먼저 만나네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보겠습니다. 시간 지연. 자, 예를 들어서 A초만큼 지연이 되었대요. 간단히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exponential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고 s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거를요 단위 임펄스 함수에다가 적용을 하면 실제 시간 함수로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h만큼 지연이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아, 단위 임펄스 함수를 일단 라플라스 변하면 1이더라. 그리고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 그대로 쓰고 s 쓰면 되더라.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 계산 함수까지만 보겠습니다. 얘도 시간 지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일단 요거부터 떠올리는 거죠. 단위 계산 함수 기본 형태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s분의 1이 돼. 그리고 뒤에는 시간 지연이 있네. 얘는 이렇게 표현될 거야. 끝.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시간 지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거까지 체크한 이유는 이런 놈들 때문이죠. 실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중에서 답을 고르면 답은 1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차 램프 함수에 있어서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s에 n 플러스 1승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겠더라. 자,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이 함수에 있어서 역 라플라스 변화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는요, 우리 보기부터 볼게요. 보기에 보니까 얼씨구나, 사인, 코사인, 코사인,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변환을 시킬 때에는 어쨌든 중간 과정에 있어서 요런 형태, 내지 요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처럼 뭔가 조금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 함수들, 뭐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분모 기준을 봤을 때 여러 개가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역 라플라스 변화할 때는 우리가 얘들을 일일이 조금 쪼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부분분수 전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S 함수가 지금 요거처럼 있대요. 자, 그럼 요거를 쪼개 줍시다. 각각을 찢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에 대한 미정계수 값을 계산을 합시다. 자, 일단 a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원 함수에 있어서 a가 갖고 있는 항목이 없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s 자리에는 뭘 넣으면 된다? 여기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s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미정계수 a는 오메가 분의 1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걸 똑같이 이놈을 제한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s 값에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 근데 실상 일단 보시면요. 얘는 s 값을
따로 빼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자체를 0으로 바꾸려면 그냥 S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 수식에 S제곱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아래로 S를 취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약분되면 원래 형태 그대로 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제곱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S가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S, 얘는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상, 자, 우리가 애초에 잡았지만, 이놈 꼬라지 내지 이놈 꼬라지가 중간에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S가 있어도 굳이 관계는 없을 거예요. 왜? 위에 S가 있는 코사인 오메가 T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요 놈을 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적어도 관계 없겠죠? 그쵸? 그럼 자, 보세요. 이 형태. 누구 꼬라지요? 코사인 오메가 t의 꼬라지죠. 그쵸?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역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메가 분의 1 그대로 쓰고 s분의 1을 역변하면 단위 계산함수죠. 다르게 말하면 얘가 시간 함수에 있어서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에다가 요놈 역변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어요. 그래서 시간 함수는요, 우리가 오메가 분의 1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고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째.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 전압이 요렇게럼, 정상 전압이 요렇게럼, 영상 전압이 요렇게럼이라고 할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놈을 계산하려면 불평형률 관계식부터 떠올려야겠네요. 자, 불평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불평형이 일어나면 역정이 나요. 자, 그래서 역상분 나누기 정상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역상분이 제시된 게 50, 이 친구가 200이네요. 그럼 끝났죠? 25%가 된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저항이 105인 회로에다가 다음과 같은 전류를 흘렸을 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소비 전력 관계식을 떠올리면 일단 전류의 시료값 제곱에다가 그냥 저항 취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놈에 있어서 전체 전류의 시료값을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일단 여러 가지 파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직류분은 그대로 해서 제곱을 취하고요. 나머지는 시료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왜? 이것 자체는 사인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넣으시면 12.25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끝났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12.25 제곱 곱하기 저항은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 또 때리니까 대략적으로 15,0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하고 17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 중에서 램프 L이 점등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램프 L이 점등이 되려면 여기다가 전압이 제대로 걸려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 친구를 밝혀주겠죠? 그래서 뭐 요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두 개 직렬이니까 4.5V가 걸리겠네요. 그럼 전류 흘러가서 이 친구 반짝 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3V와 1.5V가 있기 때문에 실상 이쪽 방향으로 1.5V의 전압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이렇게 전류가 가가지고 이 친구 밝힐 수는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측 방향으로 1.5V 1.5가 아니고 1.5 두 개니까 3V가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들어와서 이 친구 불 밝힐 겁니다.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거? 똑같은 크기에 대한 전지가 반대로 돼 있죠. 그럼 얘는 0V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로 있어서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흐르겠죠. 그럼 얘는 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4번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실상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지,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전지 모양 아닙니까? 이 전지의 방향을 고려해서 고르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하고 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이 1kΩ이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가 1 마이크로페럿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놈들이 직렬로 접수된 회로에다가 스텝 전압 10V를 인가하는 순간에 커패시터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뭐 0이겠죠. 그렇죠.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텝 전압, 다르게 뭐 구형파 전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아는 구형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t가 0일 때 딱 0초에서 이런 구형파 전압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전압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생겼네요. 그쵸? 근데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교류회로 이론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전압이 급격하게 변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있죠. 인덕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급격히 변할 수 없어요. 그죠? 뭐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이 콘덴서 회로에 있어서 성립되는 수식을 좀 적으면 이 회로에 적혀있는 전류는 이렇더라. 그 다음에 이 인덕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압 기준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상 이 수식관계 보시면 시간에 대한 전압의 변화,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을 만족하려면 어쨌든 이 시간 변화에 있어서 각각의 변화 값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 수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수식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압이 커패시터 회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상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더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인덕터 회로에 뭐 이런 구형파 전류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급격히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이구 순간적으로 0A 유지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뭐 이렇게 수식관계를 가지고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실제 얘는요 과도 현상을 가지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과도 현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 RL 직렬 회로가 있다. 그쵸? 얘도 지금 직렬 접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L 직렬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각각에 있어서 일반회를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전류의 일반회를 적으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압에 있어서 일반회를 적으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RC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어보면 전류의 일반회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의 일반회는요. 이렇게요. 그리고 실상 얘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표현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이 RL회로 기준으로 전류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전제 조건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이 회로에다가 뭐 구형파 전압, 뭐 간단하게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도현상에서 취급하는 입력, 단위 계산 입력 요걸 넣었다라고 조금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상 요거 아니겠습니까? 0초에 있어서 이런 입력을 넣어요. 지금 이 개념과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그래프가 요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RC 회로에 있어서 전류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전압의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RL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입력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얘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요? 얘가요. 반대로 R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압을 넣더라도 처음에는 0V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각상의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영상분 전압의 순시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좀 오류가 있죠. T가 빠졌네요. 자,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진짜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우리가 복소평면에다가 이놈에 있어서 방향성을 한번 도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걸 봤을 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뭐 최대값은 40이요. 위상은 0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놈 자체가 뭐가 된다? VA 값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V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값 기준으로만 체크를 하면 이놈과 똑같이 40이에요. 근데 위상이 180도. 즉 이놈과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놈과 이놈은 전체적으로 크기 성분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아닙니까? 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쇄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C값 체크를 하면 C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42요. 이상은 마이너스 90이요.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럼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영상분 전압을 계산하는 건데 그럼 얘를 왜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분 전압 자체가 3분의 1에다가 각상의 전압을 이렇게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얘들을 같이 놓고 합성을 시킬 요령으로 보면 이놈과 이놈이 상쇄가 되어서 뭐만 남아있다? VC만 남아있다. 그럼 끝났죠? 이거 두 개는 서로 상쇄해서 0이 될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VC 값만 넣어 봅시다. 그러면 답은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이 되더라. 자, 그래서 간단히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시간 함수에 있어서 최종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S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이때 최종값 표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봅시다. 약분약분 될 거고요. 여기다가 0 넣으면 답은 2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 때 풀었었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이 내용이 모쪼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